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 대해서 통상, 투자, 구매, 안보 이런 전반에 걸쳐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나간다. 이런 구상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협의가 되고 있는 형태도 줄라이 패키지 딜이라고 하는 명칭도 붙어 있습니다. 예. 위성당 국가안보실장이 사흘간 방미 일정 후에 귀국을 했고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방금 전 차인크 말씀대로 통상, 또 투자, 안보 패키지로 관세 협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견은 있지만 동맹 발전의 큰 틀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협상이라는 것은, 협의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한 달 동안 현안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우리는 좀 늦었지만 아주 또 박차를 가해서 협의를 해왔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요. 예. 미국 측은 이 사안을 또 일률적으로 발송을 한 겁니다. 어떤 개별적인 사유를 검토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8월 1일 전까지 이제 긴밀하게 소통을 한다라는 방침인데, 위 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구체적 일정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는 게 중요한데, 예. 그것도 이 관세 협상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은 포괄적 협상 진전과 관련돼 있다. 협의를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안보실장은 이야기를 했고, 궁극적 협상 목표는 우리는 한미 FTA가 맺어져 있는 관계거든요. 관세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기는 좀 힘듭니다. 영국하고의 이 관세 협상도 1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에서 한 20% 사이 얼마나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 비율을 가져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관세 협상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될까요? 매우 시의적절하죠. 그러니까 이 NSC라는 것이 국가안보회의입니다. 그런 만큼 그러면 안보 이슈겠네 생각하지만 이 무역도 우리에게는 이 관세도 안보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계자들과 대미 통상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위 안보실장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하겠죠.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미 통상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위 안보실장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통상, 투자, 구매, 안보 전반에 대해서 이제 방위비까지 포함을 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참모들과 함께 관세 협상 대책 마련에 또 돌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이야기를 하다가 방위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 지금 이 정도면은 10배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현실적인가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저도 이제 카투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미군을 이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현실적인 비용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다음 날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거래의 기술적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막바지 무역협상에서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우리가 관세를 많이 물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행정부도 상당히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미군이 한반도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에서 우리한테 돈을 더 내라.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은 현금 출금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8월 1일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연장을 안 한다. 상당히 이제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좀 얼음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 미군 분담금이 너무 적게 낸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더 올려서 이제 부담을 하는 지금 약정까지도 맺어져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1기 때도 한국의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으면 지금보다 한 9배 정도를 더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드린 건 저도 근무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군이 주한미군이 4만 5천 명이다. 실제 정확하게는 2만 8,500여 명 정도입니다. 네. 회계연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래야 이제 비용이 책정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만 8,500여 명 되는 숫자를 4만 5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외교부는 지금 한미 간 협정에 따라서 방위비를 차질 없이 내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이 한미 간 합의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에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네. 우리가 소파라고 이야기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인데 여기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고 이제 아직 발효는 안 되는데 방위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조금 더 올려줄 필요는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제 이 발효된 협정을 준수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일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너무해, 트럼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또 이렇게 관계 자체를 굉장히 경색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제12차 SMA 협정을 하면서 2026년 올해가 아니죠. 내년보다 이제 분담금을 8.3%포인트 올려주는 것을 협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전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 맺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사실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난 몰라. 100억 달러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내기로 한 내년부터의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인데 100억 달러면은 9배 내지 환율이 더 올라가면 10배입니다. 이건 너무해라는 반응이 그래서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 관세는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And we'll be announcing something very soon on pharmaceuticals. We're going to give people about a year and a half to come in, and after that they're going to be tariffed if they have to bring the pharmaceuticals into the country, the drugs and other things into the country. They're going to be tariffed at a very, very high rate, like 200%. We'll give them a certain period of time to get their act together. But they were all here now. They all left. They went to other places because we allowed people that sat in this room allowed it to happen. And I don't allow it to happen. The people in this room don't allow it to happen. So we're going to be announcing pharmaceuticals, chips, and various couple of other things. 네, 주요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도 네. 예고를 했는데 구리엔 50%, 의약품에는 무려 200%의 관세를 예고했는데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예고를 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가 미국으로서는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을 갖다가 꿈꿔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정관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술을 안 마시겠다 또는 뭐 관세는 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정관념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약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약값을 무조건 내려야 된다. 실제 약에 들어가는 그런 또 많은 재료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국에서 얻는 무역 흑자 중에서 두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예. 첫 번째는 자동차. 근데 이제 이달 말에 반도체의 관세를 더 올리겠다는데 내용은 또 없어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만 하지만 왜 올리는지 어느 정도로 올리는지에도 이야기 없는데 대미 수출 1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기준으로 자동차 25%고요. 이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위 종목인데 네. 정부는 품목 관세 인하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의약품 관세는 200% 수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생산을 위해서 시간을 줄 거다. 무슨 이야기냐? 미국에 와서 약 만들어라 값싸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또 구리 관세는 50%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제 232조라는 게 미국의 국익에 반할 때는 빨리 신속하게 긴급하게 어떤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안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포탄을 만들 때도 총알도 이 구리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동전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연장이 없다. 또 연장이 있을 듯 하던 듯 이야기를 했다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8월 1일인데 8월 2일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그걸 또 차단했어요. 연장 없어.
그러면서 하루 만에 또 번복을 했습니다.